잇따른 규제 예고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였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자율 규제 원칙이 무색해진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IT바이어부 임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앞서서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이걸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죠. 네, 먼저 이 심사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플랫폼 독과점 지위에 대한 이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은 물론 경쟁 플랫폼 방해, 또 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자사 우대나 끼워 팔기 등 위반 행위의 구체적 사례가 담길 예정인데요.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심사 지침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사 지침이라고 한다면 법안처럼 구속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규제라고 좀 우려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 심사 지침은 공정위가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행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을 해석할 때 준칙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온풀법이라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이번 심사 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다시 속도를 내는 건 아닐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앞서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윤 정부 같은 경우는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자율보다는 규제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정부와 국회 모두 플랫폼 옥죄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심사 지침 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 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온풀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과점 제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 규제라는 건 업계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 플랫폼이 업계의 영역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니까 이 자율 규제를 참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면서도 노동 문제나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방식 역시 일률적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자율규제 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독립적 감시기구를 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맞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사례도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먼저 유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럽은 플랫폼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적절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우리나라와 시장 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자국 내 플랫폼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빅테크들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겠다는 의도인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들이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존의 그 경쟁법 규정들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이 하는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 사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몇몇 개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해외는 시장 상황에서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몸집을 키우면서 지금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플랫폼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떤 우려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특정 국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해외 투자 감소, 또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장애물이 됩니다. 또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나치게 옥죄게 되면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들 좀 인지는 하시겠지만 지금 사실 플랫폼 기업들 보면은 너무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면 주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사실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주들은 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 규제가 현실화되면 충격은 더 큰데요. 최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 반독점 규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메타 주가는 이날 오후장에서 4%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사인 KQ홀딩스에 대해 공정위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4에서 5%대, 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9%대의 하락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더 큰 규제가 예고되면서 플랫폼 업계 정말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초 이 지침 재정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